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잘해줬겠어요. 그런데 사람의 기억 속에는 이 부정 편향이 훨씬 강하게 기억 남거든요. 어른한테는 기억나지 좋지 않는 그 사건들이 한 아이한테는 일생을 두고 기억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상처를 안 줄 수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. 다시 말하면 사랑을 내 온전히 사랑의 방식대로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기억 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즉 내가 아이랑 어떤 대화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. 많은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해요. 저도 그렇고.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극복해 나가야 될 대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화는 들리고 보이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 들리고 보이는 부분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숙제를 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엄마는 그 말을 믿고 시장을 갔어요. 시장을 갔다 왔는데 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거실 컴퓨터 앞에. 그러니까 엄마는 딱 자동적 생각을, 그러니까 툭 떠오르는 생각이 제 숙제 안 하고 컴퓨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. 너 숙제 안 하고 지금 컴퓨터 하지.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. 엄마의 예감이 되게 잘 맞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죠. 그래서 엄마가 두 번째 자동적 생각에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너 안 하고 놀 줄 알았어. 너 또 거짓말했지.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잖아요. 그 다음 뭐라 그래? 강요를 하잖아요. 좋은 말 할 때 얘기하잖아요. 그럼 이제 애가 끄면서 기분 나쁘잖아요.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확 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탁 들어가면 엄마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. 다시 불러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너 친구들 너 같은 애들 있니 없니 이러면서. 그럼 애가 완전 속상하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당연시 하잖아요. 야 숙제하고 노는 거 당연한 거지. 너 지금 그거 유세라고 떨고 있어? 이러면서. 그러면 들어가.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? 너가 숙제만 하고 엄마랑 약속만 지켰으면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나. 지금 이게 다 6가지가 판단, 비난, 강요, 비교, 당연시, 책임의 합리화 이 6가지의 패턴이 생각에서 나오는 대화의 결과인 거예요.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동적 생각 안에 부탁이라는 요소를 넣을 수 있으려면 이 자동적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상대를 판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자기 생각에 대한 인식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아이한테 원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엄마가 지금 되게 속상하네. 너가 숙제를 한다 그랬고 엄마는 그 말을 믿고 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너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너가 말하기도 숙제를 아직 안 했다라고 말을 했어.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아이가 저항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. 왜냐면 엄마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.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왜 말을 못해요? 하는 게 중요해요. 너는 어땠니? 라고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. 아이들도 부모한테 관심이 많아요. 엄마는 뭐 했는지, 아빠는 뭐 했는지. 근데 우리는 어른들의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. 그렇죠? 아주 오늘 나한테 있었던 일 중에 뿌듯했던 일, 보람됐던 일을 작게라도 하나 찾아봐서 그걸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들이 힘든 거 없고 골치 아픈 거 없고 오늘 뭐가 제일 속상했니? 이런 거 질문 별로 좋지 않겠죠. 그냥 그걸 또 떠올려야 되니까.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위트 있게 질문을 한 거예요. 야, 너 우주인이 와가지고 니네 반 3명만 데려가겠다면 누굴 보내고 싶니?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걔가 막 술술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빠는 너가 아빠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빠가 네 얘기를 듣는 게 참 좋더라. 그냥 그렇게만 한번 얘기해주면 아이가 그걸 여러 번 듣게 되면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아빠는 들어줄 거야 라는 어떤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.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 같고, 두 번째는 그 질문을 했으면 끝까지 들어야 돼요. 근데 그 질문만 해놓고 중간에 잠깐만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뭐 이런 식이면 애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우리는 끝까지 안 듣잖아요. 듣다가 갑자기 여보 뭐 그건 뭐야 하면서 또 딴소리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. 잠깐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하고 5분이라도 우리가 5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정도는 아이한테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아빠,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죠. 조직에서도 이 말을 듣기 싫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. 팀장님 저 드릴 말씀 나중에. 그럼 나중에 언제 오라는 건지. 그리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언제든지 와요. 오지 말란 얘기거든요.
왜냐면 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부모들도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. 그 첫 번째가 진정성이에요. 이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. 2번째는 신뢰예요. 이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신뢰로 이어지거든요. 근데 이 신뢰가 이어지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이어져요. 그래서 이 3가지가 진정성, 신뢰, 상호 존중은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들이에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, 이 아이의 관계에서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때로는 좀 더 비교적 소통의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한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주고, 아이가 물론 그때 떼쓰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. 그렇더라도 아이는 그 나중에라는 말을 기억한 것처럼 엄마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그 안 되는 이유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사랑의 의도가 있어도 존중의 태도로 드러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랑합니까? 라고 당연히 우리 아들 사랑하죠. 근데 그 아이를 존중하고 있습니까? 라고 물으면 엄마들이 갸우뚱 하거든요. 저도 제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그래, 내가 우리 아들을 존중하나? 라고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IU라는 게,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, 나와 당신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I it이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누구 미워하면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 인간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걔가, 그것이,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바로 그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그 객체화시키고 대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존중한다는 건 나와 당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. 저와 제 아이가 존재로서 만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.